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누수를 발견한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며, 청구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누수처럼 주택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주택하자에 대하여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0대 여성 이모 씨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서울시 중구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7월 5일 장마로 인해 주택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이모 씨는 계약 체결 후 처음 맞는 장마인 만큼 누수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에 있는 모든 가구와 전자제품들이 물에 젖어 1,000만 원 상당의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모 씨 가족들은 문을 닫고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4일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 씨는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공사와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은 이모 씨가 입주하기 전에는 누수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이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무책임한 임대인의 태도를 본 이모 씨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데요. 누수가 일어나는 천장의 보수공사 도배, 보수공사, 비용과 누수로 인해 가구와 전자제품들이 모두 젖어 재산상 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청구 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 사실을 잘 설명하여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요건 사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 청구원인은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 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로 인해 원고의 전자제품들이 망가지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사용 중인 부동산을 사용 가능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은 사실을 문자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법 623조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누수가 발생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수선의 의무도 부담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소결론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다음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설명하는데요. 수선 비용과 청소 비용, 그리고 고장난 가전제품들의 가액을 합한 손해배상금을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유를 함께 청구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주택하자를 발견하게 되어 나에게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한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청구원인은 제목만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목차와 목차에 따른 요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번 영상과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청구 원인을 작성해보세요.